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현재 미국의 그 인구 성장률이 제로 거의 이제 0% YY로 인구가 안 늘었어요.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 그 인구 성장률이 그 떨어지면 미국 그러니까 경제 자체에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모자란 건 있지만 아,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 문제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걸 지금 뭐 로봇이 대체를 좀 많이 할 가능성, AI가 대체를 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뭐 요거는 결론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좀 의문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노이즈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갑론을박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여기서는 뭐 좀 나쁘게 보긴 하던데 아직까지는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 현재 미국의 소비자 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신규 연체가 지금 빠르게 지금 그 대출 쪽에서 증가하는데 가장 빨리 그 올라온 거는 크레딧 카드예요. 8%. 8%가 지금 신규 연체되어 있고요. 음, 신용카드가. 그 다음 또 여기, 여기, 저기 뭐죠? 자동차. 그 다음에 오토가 7.39%. 그 다음에 뭐, 기타가 이제 이렇게 올라있는데, 이쪽이 자동차하고 신용카드 연체가 빨리 그 연체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약간 그 양극화되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것도 보이고 안 좋은 것도 보이고 막 이런 혼재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경제 데이터보다 약한 소비자. 이것도 약간의 그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들 중에서도. 그게 그 넷플릭스는 현재 가격 인상을 해요. 근데 이게 저항이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되게 가격이 낮은 거를 어느 정도 뭐 몇천 원 인상하는 거는 받아들이는데 비싼 거는 인상도 안 되고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약한 소비자의 초기 징후가 요걸로 알 수 있는데 현재 시장 점유율이 이제 50% 넘는 선두가 이 가격 인하를 한다는 거는 고객 구매력에 대한 그 약간 의심이 있는 거죠. 이게 의심이 안 됐으면 가격 인하를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안 좋게 그 작용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안 좋게 그 소비자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나옵니다. 3일 연속 이분이 또 등장해요. 사비타 서브마리안이 또 서브라고 등장하면 하물러 말이야. 아니, 서브라마리안이 이분이 지금 3일째 뭔가 계속 내요. 근데 오늘의 제목은 The 아, Bull Case for US Stock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는 이제 그 강세 케이스인데 어, 이 이미 소비재 쪽에 그 오버웨이트를 주면서 현재 미국의 어떤 평균 소비자,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이잖아요. 앞서거는 약간 이제 그 바텀, 그러니까 하위권에 속하는 소비자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평균으로 보면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그리고 음, 그 주택 소유자의 평균은 그 과거에 이제 그 고정 모기지 금리가 이제 낮지 않습니까? 예, 낮게 받았기 때문에, 이 재용자 리스크가 없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실질 임금 상승률 평균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그 사는 거 이상으로 돈을 지금 벌고 있다. 그러니까 어,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요인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 소비자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죠.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특히 더 나은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이제 미국 주식도 예, 상대적으로 이제 불케이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약간 긍정적인 원래 시각으로, 되게 예, 시장을 안 좋게 봤던 분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그러니까요. 근데 써볼란 이제 말이야? 좀, 예, 어. 많이 많이 3일째 바뀌었나? 바뀌고 있는 그런 진짜,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나쁜 거를 보면은 중고차. 예, 중고차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2입니다. 여기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2.2% 하락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그 14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원래 이제 중고차가 그만큼 또 안 팔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급등의 음, 원인이기도 했었고, 이쪽 과거에 이 급등의 원인이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의 과거 어떤 그 평균으로 이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어,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긴 한데 이것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인플레이션은 뭐 잡아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 소비자의 어떤 그 지갑을 계속 닫게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은, 그래서 앞서 이제 리비안하고 루시드 이야기했는데 상반되죠. 이 두 개가. 아까 성종모 그 주임도 이야기했지만, 리비안은 좋았고 루시드는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차종의 어떤 선택에서 갈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여실하죠. 왜냐하면 리비안은 SUV나 픽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수요가 강세가 그대로 있어서 전체 생산 풀이어 2023년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루시드는 가이던스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 세단 비싼 차다 보니까. 그래서 52,000대에서 54,000대, 만 대에서 지금 8,000에서 8,500대로 낮춘 이런 대비되는 모습이고요. 또 CEO의 어떤 발언도 완전 극과 극입니다. 이 회사의 미래, 이게 특히 이제 리비안에서 내놓는 그 소형 R2 플랫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예, 요건 뒤에 설명할 텐데, 이 R2 플랫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크고, 요게 좀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요. 루시드는 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사과하는 그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아마 이제 반대로 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리비안이 이번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 이번에 딜리버리 500하고, EDV 500하고, EDV 700이라고 하는 이걸 밴을 내놨는데, 화물 밴을 내놨는데, 현재 아마존에 들어가던 거를 아마존 말고도 이제 비독점이죠. 그러니까 아마존 독점으로 들어가는 거를 아마존 이외에도 이제 판매할 수 있어요. 이 어, 제품을.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글자가 약간 작은데 요게 83,000불이고 요게 이제 87,000불부터 시작합니다. 거리는 이제 펜이니까 좀 거리가 나가는 거고요. 요거가 중요한 거는 다른 데 이제 팔 수 있다는 거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알트 플랫폼에서 나오는 소형 그게 4만 5천에서 5만 정도 되는 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지금 EDV 700, 이 딜리버리 700짜리가, 어디죠? 포드하고 벤츠에 있는 나오는 벤보다 길고 크대요. 훨씬. 그래서, 좀 이런 쪽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역으로, 지금 월마트가 주가가 상당히 강한데 이 강한 이유는 오히려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나 소비자가 너무 나빠서인 게 아니냐. 그래요? 싼데 많이 가서. 아, 예. 그게 아니냐, 뭐, 그거 싼 곳으로 좀.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간 거. 그쵸.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더 같아. 또 이렇게 저렴하잖아요. 예. 프리미엄급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채소부터 해서 뭐 이런 것도.
어쨌든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도 좀 언뜻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소비 부분에 앞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양극화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던 중간에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는 데는 좀 힘들어지는 뭐 그런 게 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엇갈리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유가가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2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이제 빠지면 어쨌든 뭐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완화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유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원유를 바라보는 쪽에서는 이거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급하게 빠질 정도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둔화에 대한 그 두려움 뭐 이런 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마냥 많이 빠지는 게 좋은 거냐? 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 정말 침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어,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채팅창에, 경제를 알자님이 이야기했나? 그, 이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면은, 리세션이 온다. 그 이야기를 하길래 급하게, 예, 요걸 땄는데, 어, 샴룰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클라우디아 샴이라고 하는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만든 건데, 이게 4일 전인가 5일 전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건 안 했는데, 그때 나온 기사에, 요게 지금, 요 점선 있죠. 요게 넘어가게 되면, 경기 침체를, 나타낸다. 즉, 이게 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법칙이 룰이 뭐냐면, 그 3개월 이동평균. 그러니까, 어, 최근 3개월 이동평균이니까, 최근에 3.9였잖아요. 그 네네. 다음에 그 전에 3.8, 3.8이었기 때문에, 그 평균이, 이전 12개월치, 그러니까 최저치 대비, 0.5% 올라가니까 최저치가 얼마냐면, 그게 3.4였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3.9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약간 모자란 거예요, 약간. 3.8, 3.8, 3.9니까 평균이 3.9가 안 되잖아요. 0.5 이상이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모자란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그 이후에 4%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리세션 신호가 나올 수 있다. 요거로 이야기 또 한다.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 음, 이게 가벼울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맞긴 했어요, 이게 지표가. 가벼운 게 아닌데? 일단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네, 예, 다음 나오는 실업률을 보면 알겠죠. 네. 그다음 이제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에 네. 관련해서 요거를 가져온 거는 일단 뭐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산 쪽, 펀드가 비중이 높은 쪽은 그 비중보다 많이 담은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비중은 적지만 한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 보유한 거는 애플이죠. 테슬라는 양쪽 다 좀 모자라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장 센 뭐 그것도 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그래도 맞아 힘이 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걸 왜 했냐면 결국 오늘 데나이브스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The Beginning of the Next Tech Bull Market이라고 해서 그 다음 기술 강세가 시작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기술주가 10에서 12%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분은 음, 워낙 테크 쪽 이야기를 뭐 긍정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 M7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M7에 대한 공매도는 거의 뭐 올타임 로우입니다. 어, 감히 공매도를 못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야, 못하겠죠. 계속 올라가니까. 네, 감히 어, 공매도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어제 그 테슬라 이렇게 상승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EV, 그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채택률이 3분기에 좀 올랐어요. 최고치로 올랐거든요. 약간 주춤하다가 뭐 11.8로 이제 올라서 그 둔화된 거냐 이거라고 하기에는 실제 이 숫자만 보면은 여전히 전기차는 채택률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그 데이터독에 대한 어제 이야기 중에 가장 강했던 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유가 다섯 가지를 그냥 줄였는데 하나는 그 사용량 1분기 수준 회복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도 보다 강했던 10월의 추세. 그다음에 가이던스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보수적이었다. 또 음, 하나는 이 10만 달러 이상의 이 기록적인 랜딩 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AI. 요게 지난 분기에 2%였는데 그 ARR이 근데 2.5%까지 좀 늘었어요. AI 고객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성장이 이제 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뭐 이야기하자면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이나 오퍼레이팅 마진 자체도 지금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또 아까 말했던 이 10만 달러 이상 여기가 고객이 140명이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어, 소위 말하는 이거 뭐라 그러죠? 그 VIP급이 있고 돈을 많이 내는 고객 그렇게 보면 되고 예, 네. 예. 그다음에 JP 모건에서 그래서 비중 확대 뭐 115 올리고 했는데 어쨌든 가장 이 다른 주가까지 끌어올린 거는 이 최악의 매출 감속기가 끝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그 시기가 끝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어, 아마존이 오늘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올림푸스 AI라는 걸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그 LLM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 대화형 AI 요거가 주가 될 것 같은데 매개 변수가 2조개입니다. 2조개. 이쪽에? 2조인데 그 GPT-4가 1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배 많은 그 파라미터로 이제 훈련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빨리 따라잡으려면 와, 더 많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2조개라고 합니다. 약간 저기, 피족의 그런 느낌인데, 엄청난데요? 네, 이쪽이 어쨌든 엄청, 예. 네, 예. 그래서 뭐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따라잡아야죠. 따라잡아야 음, 되니까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걸 하게 되면 자기들의 그 리테일 쪽하고 그 알렉사 음성 지원하고 AWS 쪽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많고요. 음, 그 다음은 아마존의 그 트위치. 이걸 왜 하냐면 그 아마존이 그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음, 트위치마저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KPI가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KPI 점수. 이 점수 이게 그 원래는 그 일일 활성 시청자하고 참여율이었는데 이게 2022년부터 영업이익으로 바뀌었어요. 이 점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 현재 그 아마존 전체적으로도 광고 쪽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그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이 그러니까 FCF가 앞에 나서다가 최근에 영업이익이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뭐를 중요시하는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음, 회사가 드디어 이제 뭐 거대 공룡이 계속 뭔가를 잡아먹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마존 전체 생태계에서 어떤 그 수익성, 이런 그 수익성을 보여주는 시대로 넘어가니까 그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 어닝스 리포트에 보시면은 그 앞에 상단 과거에 맨 앞에 나오던 프리캐시 플로우가 뒤로 가버렸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변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위어크가, 이게 이제 요걸 왜 하냐면은,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파산해서, 지금 그 뉴욕시에 있는 거는 그 임대차 계약 파기한다고 기사에 나왔고, 40개는 완전히 비어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약간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위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음. 그러니까 이게 걱정, 약간의 거대 아, 공실이 바뀌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아, 우려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위협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하게 이게 뭐 되게 많잖아요, 또. 음. 전체 몇 개더라? 760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요거는 그 이야기로 하고요. 마지막은, 요거는 그냥 뭐 AI가 이제 금융 쪽에는 빨리 못 들어올 것 수도 있겠다. 그 우려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에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AI가 그 많이 관여하게 되면은 그 금융의 그 내재된 그 위험 이런 거를 이제 그 더 빨리 초래하는 소위 말하는 그 트레이딩 알고리즘 기반으로 뭘 많이 하게 되면은 폭락과 폭등이 이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초래돼서 금융 쪽은 좀 규제가 더 많이 들어가고 나오지 않을까